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17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또 상승을 했고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좋습니다. 증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는 모습, 그 다음에 코스닥도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차트 보시면 저점을 2970선을 찍고 나서 그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네,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투자자를 보시면 계속 이제 외국인이 3월 26일부터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4월 13, 14, 15, 16 이렇게 또 4일 동안 매수를 하면서 1조 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고요.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여기 박스권을 뚫고 나서 계속 이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V자로 말아 올리고 나서 61선 근처에서 위로 올리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 급하게 올라가는데요.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투자자가 딱히 매수하고 있지 않는 포지션인데요. 연속적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세력이 없음에도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나 제약 바이오주나 아니면 진단키트 아니면 반도체 기술주들이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다 보니 이렇게 증시가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지수 흐름을 좀 보면 한국 증시를 포함해서 나머지 지수들도 모두 상승을 했고 지수 선물도 이렇게 다우존스, 나스닥 괜찮게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외환이 또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1.59%로 1.6%대를 아래로 깨버렸고요. 저희가 이제 우려하던 그 흐름이 지금 깨졌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인플레이션과 거기에 대한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증시 흐름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다섯 종목이 포함된 코스닥 시장이 힘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들 보기 전에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기사는 이제 정부 촬영용 반도체 단기 사업화 그다음에 R&D 지원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일본이라든지 미국 그다음에 중국 유럽 이렇게 세계 강국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TSMC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부족 공급 현상에 대해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각국에서 이제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요. 시장에 하나둘씩 뛰어드는 모양이고요. 그래서 그런 수요 공급 기업 연대 협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의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좀 혜택이 있을 거고요. 저는 큰 기업들보다도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더 이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사업화가 될 만한 가능한 그런 품목을 발굴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래 핵심 반도체라든지 그런 신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 역량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신규 R&D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게 좋은 R&D 지원과 그다음에 사업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 여기 있는 종목들도 모두 좋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SF 반도체 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네, 100원 올라서 8,200원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차트 상으로 계속 이제 21선 위에서 왔다 갔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8,420원 선을 저항선으로 잡고 지금 4번 거의 이제 이번 금요일에 꼬리까지 해서 거의 5번 도전을 했는데 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뚫기 어려운 저항선이라고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뚫기 어려운 저항선을 뚫어버린다면 아주 강하게 뚫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네, 지금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만 주 이상 터져야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인데요. 이때가 사실 좋게 진행이 되었는데 아쉽게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정도 꼬리는 네, 월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메울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조만간 SFP 반도체가 위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21선과 61선이 모인 지점에서 위로 한번 슈팅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확실히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S&P 반도체를 힘주어서 좀 매수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매도세가 조금 이제 줄어가는 것 같고요. 그간 이제 60일 수급을 본다면 기관이 270만 주를 매도했고 외국인이 50만 주를 매도했는데 그래도 좋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장성이나 미래 이 투자 방향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SFP 반도체가 좋게 진행될 무대이다라고 보여주고요. 다음 시그네틱스입니다. 시그네틱스 15원 내려서 151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1500원 선 찍혔습니다. 1500원 선 찍혔고 계속 이제 위로 갈 듯 하면서 저항을 좀 받고 있죠. 1500원 선을 어렵게 뚫었는데 그래도 지지 잘 하면서 2차 상승이 좀 필요한 시기고요. 1700원 선까지 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전처럼 뭔가 힘있게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이제 약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이라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느껴지는 것은 이렇게 저점, 네, 저점을 이제 점점 높이면서 네, 이 캔들을 이어가는 그 라인을 점점 높이고 있죠. 그래서 계속 좋게 진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뭐 계속 이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니까 그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도 이렇게 좋게 마무리됐고 주봉이나 월봉이 N자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그네틱스는 월봉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반등을 강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전에도 60월봉선 한번 넘었을 때는 바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자리를 잡아서 이제 시그네틱스가 진짜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AD칩스고요. AD칩스는 1700원 돌파 이후에 뭔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라인에서 좀 1600원 돌파해서 1700원 선까지 단숨에 뚫고 나갈 줄 알았는데 아쉽게 이렇게 5일선 근처에서 주가를 다시 한번 횡보를 시키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21선과 61선이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 네, 주가를 더 이상 내리지 않고 네, 위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꼬리 라인들이 전부 1700원 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700원 선을 넘을 때는 이 라인을 단숨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는 서서히 죽다가 네, 다시 한번 조금 늘어나는 모습인데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도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네, 에디칩스도 뭐 조만간 좀 거래 실리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IA도 마찬가지입니다. 15원 내려서 마무리했고 계속 이제 요 자리에서 21선, 61선 사이에서 주가가 갇혀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좀 죽어 있는 상태인데 빨리 좀 이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양봉이 거래가 터지면서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IA 같은 경우도 투자자가 지금 이제 기간 특히 이제 보험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 조금 이제 만주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도 외국인이 막 크게 공격적으로 매수했을 때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자동차 관련 기업, 특히 IA 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요 라인 145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커트를 좀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위기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에 좀 더 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셀입니다. 러셀도 이제 제가 잠깐 끊었다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다행히, 네, 금요일에 또 회복을 좀 했습니다. 21선의 라인에 회복을 좀 했고, 잠깐 내렸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뭐, 다시 매수를 해야 되냐, 뭐, 요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지까지도 이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박스권 라인에 그 위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러셀이 좀 더 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 다섯 종목 중에는 러셀이 장비 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라인 투자라든지 그런 설비 투자를 많이 할 때 러셀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재무제표를 보신다면 올해 3월 컨센서스 1분기 컨센서스가 러셀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2021년 전체 매출도 작년보다 많이 상승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를 올릴만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면서 좀 좋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요 21선을 다시 이탈을 한다면 러셀은 그냥 61선까지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다섯 종목 모두가 조금 애매한 위치에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전과 같이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좀 답답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확실히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라든지 전체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지금 증시 분위기가 좋고 하니까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점점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 보니 이 종목들도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리뷰를 드릴 거고요. 네, 사실은 이런 종목보다 뭐 좀 더 안정화된 기업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성장성이 있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